안녕하세요. 주루세배 줄리입니다. 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책 육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책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구입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책을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우선 서치를 하면서 아이들 연령에 맞는 책을 찾아서 후기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좀 비슷한 방법이지만 주위에 직접 아는 사람들의 그 실제 경험이나 그 후기를 듣고 또 따라 사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이후에는 또 어느 교육기관들이 선정한 권장도서 100권 이런 것도 있으면 엄마들이 다른 건 몰라도 권장도서를 또 굉장히 신뢰하시더라고요. 특히 서울대가 선정한 청소년을 위한 권장도서 100권 이러면 일단 무조건 서치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순위가 1번부터 10위 정도 안에 있는 책들은 제목이 어떤 거 있는지 우리가 꼭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들로 책을 구매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떠셨나요? 내 아이가 그 책들을 너무 좋아서 달려들듯이 읽던가요? 대부분은 아마 그와 반대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방법들 중에서 그나마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것을 꼽자면 이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한테 그 실제 경험담을 듣고 이제 따라 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 중에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권장도서를 사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내 아이와 그 실제 거리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나와 내 아이가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나 내 아이의 친구, 엄마 이런 분들은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또 호감을 느끼는 부분, 또 비호감을 느끼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좀 맞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은 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각 개인마다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이제 좀 넓게 봤을 때는 서로가 이미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좀 따라 샀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내 아이와도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권장도서를 추천해준 사람들과 내 아이의 그 실제적인 거리를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 있나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일단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이론적이고 교육적인 근거로 좋은 책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뭘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끌림이 생겨야 이게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시작도 할 수 있고. 근데 아이에게 읽으라고 그 내미는 책이 서울대 권장도서 이러면 물론 평소에 그 책이 이미 그 삶의 일상이 되어 있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럼 한번 읽어볼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솔직히 그런 아이라 해도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저희 아이도 책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정말 밤에 잠들기 전에 이제 책을 안 읽었다고 얘가 굉장히 불안해할 정도로 정말 책 읽는 게 너무 당연하고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도,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권장도서를 사서 이거 되게 좋은 책이라 한번 읽어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성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몇 장 읽다가 이거 재미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좋은 책이라 들었는데 그렇구나. 넌 재미없구나.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니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고르고 고른 책인데 책을 꼭 재미로 읽어? 이거 좋은 책인데 그냥 읽어봐.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푸시하시는 부모님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책 자체가 그냥 딱 실어지기 정말 좋은 멘트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건 바로 내 아이를 제대로 알고 내 아이 취향대로 골라주기. 한마디로 누가 좋다고 추천해주는 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제대로 알고 나서 그걸 저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이가 진짜 독서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그 성공률이 높은 방법인데요. 아이에게 유아기 시절부터 꾸준히 책을 이제 자꾸 읽어주시다 보면 아이가 특히 그 좋아하는 색감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그 주제,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엄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의 반응이나 그 집중도를 보면 아이의 취향을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음 책을 살 때 또 같은 주제 책을 한번 골라보시거나 아니면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을 이렇게 사주시면서 아이의 반응을 또 살피고, 그렇게 점점 책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그 책을 새로 고르는 것이, 그게 엄마에게 이제 마치 막 어렵거나 생소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자신 있고 아이 그 책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영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 이제 유아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주시거나 아이 책을 많이 골라본 경험이 이제 없다 보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이후에 책을 고를 때는 그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막막하고 좀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게 권장도서밖에 이제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책에 대한 흥미가 땅에 이제 곤두박질을 치면서 그나마 책에 있던 그 작은 관심마저 이 권장도서 몇 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 책육아를 12년 넘게 해오면서 정말 크게 느끼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아이가 스스로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수시로 읽다 보면은 아이가 그 책을 읽는 나이에 따라서 아이가 그 똑같은 책에서 발견하는 재미와 깊이가 때때마다 그 변하는 것을 제가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마치 아이가 그 책을 쓴 작가의 뇌를 좀 이해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때 해리포터를 정말 몇 년간 좋아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읽었던 그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아이가 해마다 본인이 그 해리포터를 읽고 싶을 때마다 계속 그걸 꺼내서 읽었었는데, 아이가 1학년 때 느꼈던 그 해리포터에서 오는 재미와 감동이 또 똑같은 책이라도 5학년 때 또 3학년 때 그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그 감탄사를 표현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똑같은 단어를 아이가 보더라도 뭐 어떤 때는 이게 이래서 J.K. 롤링이 이 단어를 여기 썼구나, 뭐 이런 거를 아이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못 느꼈던 걸 오히려 나중에 몇 년이 나서 똑같은 책을 읽었을 때 또 새로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서 정말 바람직한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그 뿌듯함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그런 독서가 되려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결국 이제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권장도서나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정말 너무 바람직하고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책들을 제가 권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이는 해리포터 같은 그런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에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종종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마다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 아이가 진짜 사랑에 푹 빠질 만한 책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려면 부모님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꾸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발굴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결국 아이가 초등 이후에 책이 진짜 좋아서 읽는 아이가 되는지 아니면 점점 책과 멀어지는지는 아이가 자기가 진짜 좋아서 계속 읽고 싶은 그런 책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사실 아이가 그 평생 살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다라고 느낄 만한 책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책들을 읽어봐야 그 중에 이런 책이 또 이제 보석 같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가능한 아이가 유아기 시절부터 엄마와 아이랑 자꾸 이렇게 책을 다양한 책을 경험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취향과 좋아하는 책을 자꾸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권장도서를 사서 이제 아이에게 주는 건 굉장히 수월하죠. 이미 딱 그 좋은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내 아이가 정말 책과 어떤 제대로 된 그 재미와 경험을 하려면 권장도서에서 자꾸 답을 찾지 마시고 아이와 자꾸 직접 가까이서 소통을 하시면서 또 읽어주시면서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